자, 제가 2부에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은요, 백악관이 북한의 평창 참가가 비핵화가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될 거라 이야기를 하고, 자, 북한이 참가하느냐 안 하느냐가 미국의 올림픽 참가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국무부도 남북회담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이 북 제재 위반이 안 되게 해야 될 거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미국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안보리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하는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북한의 참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제재를 어기지 말라고 촉구를 국무부가 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평창에 올 북한 대표단과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에 오른 인사들이 평창에 오게 된다면 안보리 제재위원회 등의 면제 조치를 사전에 받아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대표단 단장으로 펜스 부통령이 온다고 발표했는데요. 미국이 올림픽에 대표단을 이끌고 이렇게 부통령이 오고 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인데요. 이렇게 미국 정부 관계자가 대표단을 이끌고 올림픽에 오는 부분은 북한이 설쳐될 평창 올림픽에서 미국이 일정하게 중심을 잡으면서 북한의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찰을 하고 미국의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를 체크하려고 오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올림픽에 대표단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은 올림픽에 보낼 때 선수단을 보냅니다. 선수단 단장으로 그 나라 체육의 위원회에 관계된 고위직이 가고요. 선수단이 있고 임원이 있고 선수가 있죠. 그게 다지요. 그런데 올림픽에 지금 대표단을 보내고 있다. 지금 문 대통령이 올림픽을 정치의 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펜스 부통령을 포함한 대표단 명단이 10일 공개될 거라고 하는데요. 자, 이방카 트럼프 딸이 합류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확실치는 않다면서 트럼프 부부나 사이 쿠슈너가 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요. 유엔 미 대사나 국무부 장관도 오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미국 정부 안에서는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남북 고위급 회담 바라보는 견해가 갈려 있는데요. 남북 회담 개최 자체에 주목하느냐, 향후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느냐 등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견해가 갈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견해는 2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도 김정일, 김대중 이 두 사람이 남북 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합의를 했고 한반도기 동시 입장도 했는데 한반도의 화해가 그 올림픽 직후에 도래할 거라는 기대가 충만했지만 상당한 경제적,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조차도 거의 진척이 되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번에도 과거의 역사가 반복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북한은 남북 협상에서 한국의 제안을 왜곡하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 아예 취소를 요구하고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도 한 차례 이후 더 진전이 없이 끊어지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미국의 지금 견해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 격의 없이 문답을 주고받았습니다. 자, 거기에서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북핵 문제의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이 두 가지, 즉 대화나 제재를 모두 구사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 오로지 대화만이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비핵화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에 이 정권이
이 끌고 가던 모양새와는 좀 다른 형태의 말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이런 인식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끌어내는 이 균형 잡힌 현실적인 시각이다라는 언론의 어제 평판이 있었습니다. 자, 문 대통령도 결국은 북한의 핵무장 시간을 벌어주다가 이런 대화가 어느 순간에 끊기고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수순으로 가게 되는 함정을 갖다가 알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과연 이런 제한되어진 남북 대화의 공간에서 한국이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트럼프가 남북 대화를 100% 지지한다고 힘을 실어주는 척하지만은 이 결론이 잘못되었을 때는 너네들이 그렇게 된다 해서 우리는 힘을 한번 실어줬는데 이 꼴이 뭐냐라는 이야기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결국은 올림픽이 끝나고 북한이 무리한 이야기를 하고 한국이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헤매고 있거나 안 그러면 북한의 의견을 들어주려고 할 때 미국이 그거는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그러면서 미국의 태도가 시간만 더 소모되고 북한 핵개발이 완성됐다라면서 태도를 급변해서 바꾸고 그러면서 결국 심판의 시간이 오는 즉 무력 충돌의 양상으로 걷잡을 수 없게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정부는 이 두 가지 이 투 트랙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지만은 제재나 압박을 가지고 북한을 끝까지 쪼을 생각은 문재인 정부에 전혀 없다라는 것이 솔직한 저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한 무슨 평화의 제전이다, 비정치적인 어떤 이 화합의 장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올림픽이야말로 평창 올림픽이야말로 정치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잠깐 하고 끝날 이벤트인데요. 엄청난 비싼 이벤트지요. 자, 이 이벤트가 끝나고 난 뒤에 과연 군사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의 진전으로 갈 것인가? 이 부분에서요. 한국이 명확한 원칙과 목표를 갖고 있지 못하면 결국은 북한의 시간 끌기에 이용당한 채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은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 문제가 개선되고 남북 관계가 개선돼야 북핵이 해결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문 대통령이요. 어제 했죠. 그렇지만은 북한은 곧 벌어질 군사회담에서 대남 군사 카드를 빼들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중단하라. 이거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구 중단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서해 NLL 문제도 제기할 거라고 보입니다. 자, 공동보도문에 우리가 합의를 해준 내용에 뭐라고 합의를 해줬는가 하면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문구를 등에 업고 지금 북한이 장난을 칠 소지를 이렇게 넣어줬다는 겁니다. 자, 남북이 당사자로 모든 걸 해결한다. 미국한테 맡기지 말자. 이 북한에 말려들어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한다고 해줬지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어걸고 우리가 그걸 거부했을 때 너네 대화와 협상으로 남북 간에 독자적으로 해결한다 해놓고 왜 판을 깨냐면서 이제 판 깬 책임을 우리한테 전가하고 한미 동맹을 이간시키려 하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오이사 조치 해제 등을 요구했을 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 대통령은 어제 유엔 안보리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해야 하며 그 제재 범위 안에 있는 거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은 결국은 이것이 북한에 의해서 반드시 문 대통령의 밝힌 내용하고는 관계없이 나올 거라는 거죠. 자, 북한은 지금 남북 대화 이벤트에 참여한 참가비를 요구할 겁니다. 연예인이 행사에 가면 돈을 받잖아요.
잠깐 띄워주고 그 얘기를 받잖아요. 북한은 최고 수준의 연예인보다 엄청 더 많은 조건을 지금 요구하면서 흥정을 갖다가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평창 온 거하고 너네들이 군사회담에서 비핵화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건 이 대화에서 빼자라고 하는 거하고는 별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지금 군사회담은 비핵화가 없이는 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그저께 회담에서 핵은 미국을 겨냥한 거라면서 군사회담에서 다룰 의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군사회담을 안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어제 외신의 질문의 핵심은 문 정권이 북에 무슨 양보를 할 거냐라고 주로 물었는데 외신들도 문 정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은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다.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성과가 담보돼야 된다. 이런 전제를 말했지만은 과거 햇볕 정책을 만들고 그걸 개성한 DJ 노무현 두 대통령은 결국은 남북회담 성사를 위해서 국민의 눈을 속여가면서 뒤로 돈을 줬고, 또 한 명은 임기가 거의 끝나기 직전에 급히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서 다음 정권이 이행할 수 없는 합의들을 했다가 NLL 논란을 비롯한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좌파 성향을 가진 두 전직 대통령들이 벌인 이 남북 대화와 관련된 과오들을 그걸 개성하면서 더욱더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문 정권이 진짜로 방향을 바꾸고 어제 말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느냐. 말은 어제 전 세계를 겨냥해서 매우 신중하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내부의 계획이나 중국에 이야기하거나 북한의 물밑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이것보다 훨씬 이상의 북한에 기울어지는 방향을 이미 정해놓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가 가진 의구심이고 전직 외교부 관리분들도 그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문 대통령에게 어제요, 평화협정을 말라고 만들어 놓고 법적인 자문을 받았냐, 정말로 문 정권이 평화협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더 나아가지고 문 정권이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연기됐던 군사훈련을 예정된 날짜 4월 말이나 5월 초에 그대로 가고 지금 모든 예정된 훈련들을 그대로 할 것이냐,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이 핵을 동결한다라는 전제에서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미국과 한국에 제안할 때 거기 응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묻게 되면 어제 아마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답변도 제대로 못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문답이 없었어요. 정말 평이한 이야기들만 왔다 갔습니다. 이미 올림픽 참가 외에 북한과의 군사회담은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북한의 리성건이 핵 문제를 거론하면 회담은 수포로 돌아간다라고 분명하게 자르고 나왔습니다. 북한은 핵을 폐기하려고 회담에 나온 게 아니라 핵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을 끌기 위해서 회담에 나왔고 자신들의 하고 있는 핵무장을 선전하려고 나온 겁니다. 자, 나만이 끼어서 얼쩡거리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북한이 이렇게 비핵화를 말도 못 꺼내게 한다면 한국은 당연히 이런 비핵화 논란은 군사회담에서 다룰 수 없다면 더 이상 군사회담이나 당국자 회담은 필요 없고 올림픽이나 왔다 가라고, 사고나 치지 말고 조용히 왔다 가라고 딱 잘라서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제 문 대통령 회견에서요, 문 대통령 지지자의 악플에 시달렸다라고 조선 비저 박정엽 기자가 문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안 좋은 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많다. 문 대통령 지지자분들이 격한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호소를 하며 악플이 없어야 좀 편하게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문 대통령은 아마 언론인들께서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과거부터 많이 받을 텐데 지금처럼 활발하게 많은 댓글을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지 모르겠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기간 내내 언론의 비판뿐만 아니라 인터넷 문자 댓글을 통해 많은 공격과 비판을 받는다. 그런 부분에 익숙해 있다. 이렇게 답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나보다 많은 악플이나 문자를 통한 비난을 받은 정치인도 없을 것이다. 생각이 같은 다르든 유권자인 국민들의 의사표시라고 받아들인다. 기자분들께서도 담담하게 생각하면 되지 않나 싶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기자들이 이 질문을 한 박 기자한테 또 악담을 내리 퍼부었는데요. 어제 문 대통령의 그런 답변은요. 지난 대선 기간 동안의 후보 경선 과정이죠. 자신을 비판한 상대 경선 후보들이나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협박성 문자 폭탄을 보낸 현상과 관련해서 그때 문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지요.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백 명씩 익명으로 몰려다니면서 한마디로 비판에 대한 의사표현을 협박성으로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초토화하면서 입을 막으려고 드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담히 받아들이라 나도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과연 대통령이 답변을 해야 될 옳은 내용인가 하고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내 지지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아무리 이 댓글이라 하더라도 도가 지나친 댓글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악플러들이 자기 편이든 자기 편이 아니든 그렇게 말을 해야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겁니다. 너들 욕 처먹어도 된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한테 돼 있어도요. 요즘 그런 댓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저를 황장애라고 이렇게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언제까지 그런 짓거리를 하는지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악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악플을 저한테 달아도 솔직히 말하면 담담하고 글 쓴다고 고생 많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영혼에 대해서 가련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저 같은 경우에도 TV 출연하면 방송사 홈페이지에 엄청난 악플을 따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황장수는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TV는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다 각오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연연해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이런 정권의 블랙리스트가 되지 못하면 저 스스로가 희미하게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문 대통령 끝까지 자기 홍위병들을 데리고 가보겠다고 어제 사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기자가 그 정도 오죽하면 이야기했겠나. 그 심정을 이해하려고 해야 한국의 대통령인 겁니다. 문 대통령도요. 악플, 저의 독설도 각오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힘이 있는 사람은 악플을 들어도 잡아 넣어버리면 된다 생각해서 아무런 이 고통을 받지 않겠죠. 자, 힘이 없는 기자는 그 협박을 시달리다 읽어보면 정신병이 올 것 같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언제까지 그럴 수 있는가 한번 봅시다.